증후군을 진단받고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받은 지 2년 반. 홍상현 씨는 그동안 심장에 이식한 이 기계장치 덕분에 2번이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 기계를 제 몸에 붙여갖고도 2번인가 작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 이게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굉장히 여기 막 망치로 때린 듯한, 자다가 일어날 정도의 충격이 오는데 그런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제세동기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제세동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걱정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 굉장히 크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홍상현 씨의 심전도 그래프. 심실세동이 시작되어 심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뛰는 모습이다. 그러다가 제세동기로부터 전기 자극을 받고 심장이 정상 속도로 되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계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제 제2의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기계로 인해서 제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족을 착용하고 달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선수입니다. 무릎 아래에 종아리뼈가 없는 채로 양쪽 발에 2개씩의 발가락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200m와 4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의 도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일반 선수들과 겨뤄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의 바람대로 올림픽 출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단련된 그의 몸과 정신력, 그리고 생체공학이라는 테크놀로지가 만나서 이뤄낸 또 다른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아내와 함께 모처럼 외식에 나선 김성룡 씨. 그런데 그가 사용하는 숟가락과 포크는 모양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안 만들면 못 먹습니다. 일반 수저는 이게 음식을 떠서 이렇게 입 쪽으로 오면은 각도가 손목이 안 틀어지니까 그 음식물이 엎질러져서 제가 그냥 머리를 좀 써서 동네 형님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김성룡 씨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양쪽 팔을 잃은 후 한쪽 팔에 의수를 착용해왔다. 보기엔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이었던 김성룡 씨. 그런데 전기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났고 양쪽 팔을 모두 절단해야만 했다. 감전으로 그랬었죠. 감전사고. 일을 하다가 전기가 한쪽은 살아있고 한쪽은 사선이었었는데 그 살은 쪽을 몰라서 죽은 쪽에서 일하고 몸을 움직이다가 그 전력선에 닿아서 감전된 사고입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사고. 하지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양쪽 팔을 잃은 대신 또 다른 팔을 선택했다. 인공의수다. 해주세요. 잠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김성룡 씨의 팔 근육 움직임에 따라 의수가 움직인다. 의수 안에 장착된 센서가 팔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이다. 그 바지된 물건을 넣을 때 사용하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 의수는요, 실제적으로 이쪽 부위 센서가 남아있는 잔주 근육의 이쪽 부분에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센서가 또 이쪽 사람의 나머지 근육에 부착이 되게 돼 있죠. 이 센서가 실제 근육에 붙어가지고 이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전자의수가 동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자의수란 아주 작은 마이크로 컴퓨터가 내장된 전동 인공손을 말한다. 손목의 스위치가 실제로 김성룡 씨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의수는 비장애인의 약 70%까지 악력을 낼 수 있다. 작은 구멍에 막대를 어렵지 않게 옮기는 김성룡 씨.
오랜 연습 끝에 손으로 해야 하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의수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엔 김성룡 씨가 볼펜을 잡고 글을 적어나가기 시작한다. 또박또박 쓰인 글자들. 은행에서 계좌번호를 직접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다. 그러니까 손목이 없으니까 어깨 전체로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깨를 들어서, 팔꿈치를 들어서 전체 어깨의 힘으로 쓰는 거죠. 손목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은 손목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우리는 손목이 없으니까 어깨 전체 들어서 붓글씨 쓰듯 이렇게 쓰는 겁니다. 팔에 근전도 측정기를 부착하고 특별한 실험에 나선 김성룡 씨. 새로운 인공의수의 성능을 시험하려는 것이다. 단순히 쥐고 펴는 정도에 그치는 지금의 의수보다 한 단계 발전된 5손가락 의수. 김성룡 씨의 팔 근육이 움직임에 따라 5개의 기계 손가락들이 움직인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떨어지는 공을 잡고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동작까지 가능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5개의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기구적으로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 5개의 손가락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센서 2개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센서 3개 또는 4개의 센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기구부와 센서들이 그 환자의 몸에 부착할 수 있도록 좀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체공학 기술의 발달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트럭에서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그 내리는 과정에서 지게차를 불러서 내려야 되는데 지게차 오기 전에 문짝을 땄어요. 땄는데 그게 바퀴가 달려있는 물건이라 내려와서 제가 이렇게 버티다가 그게 내 힘으로 버티지 못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서영재 씨. 사고 후 쭉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해왔다. 그런데 요즘 그에게 뜻밖의 희망이 생겼다. 동력 보행 보조기가 개발된 것이다.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는 서영재 씨. 비록 특별한 보조기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에겐 꿈만 같은 일이다. 자신감,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체적으로는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보행을 할 수 없어도 운동은 못하겠지만은 자기가 서서 걷게 되는 운동을 하게 됨으로 해서 모든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또는 이제 생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학적으로도 그것이 차츰 증명이 돼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원히 땅을 딛고 걸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의 절망감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라톤. 제가 다치기 전에 마라톤을 참 좋아했어요. 많이 하고요. 해보고 싶죠. 마라톤을 해보고 싶어요. 올해 86살의 이명식 할아버지. 지팡이에 의존하지만 잘 걸어 다니신다. 그러나 35년 동안 당뇨를 앓아온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인 족부궤양으로 인해 5년 전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제가 하도 아파서 다리 끝이 하도 아파서 막 그 작은 발가락에 쏙 들어와서 뼈가 버릴 정도거든요. 그냥 통증 심해서 아이 차례 빨리 자르자 같아 해서. 대한당뇨병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명식 할아버지처럼 당뇨로 인해 족부를 절단한 경우가 전체의 약 54%에 이른다고 한다. 당뇨로 인해 잃어버린 한쪽 다리.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다리가 되어준 건 인공의족이었다. 의족 착용 후 꾸준한 운동을 통해 혈당까지 조절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의족하지 않았을 거는 뭐 걸을 수도 없고 꼼짝 못하는 거죠.